교내봉사. 그냥 막 살아 그냥. 교내봉사. 아니 근데 교내봉사가 되게 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교내봉사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하겠지? 청소,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요. 아직까지 하냐고? 그런다는데? 저번에도 8시까지 하던데? 아니, 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교내봉사가? 싸워서요? 어? 싸워서요? 싸지까다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게 맞다. 가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교내봉사까지 가는 게? 교내봉사 정도면 라이트해? 라이트 하지 말죠. 잘 안 하지 않나? 그지? 아니, 그거 어떻게 하면 교내봉사 하는 애들 많아? 학교에? 많죠. 얼마나 많아? 한 7분의 1? 7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은데? 저기가 이상. 학교에서 빛이 나겠는걸? 저희 학교가 이상한 게 맞아요. 한 명도 없는. 그게 정상 아니야? 저희 반에 특히 많아요. 아, 그래? 왜? 모르죠? 새끼들이 왜 말을 안 듣지? 선도는 좀 선도 가면 뭐해? 반성문 쓰나? 부모님한테 봉사. 선도도 봉사야? 선도, 거기도 선도 갔다 오고 하는 거. 선도 가고 봉사하는 거. 그렇겠지. 그럼 보통 선도에서 말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거지. 저희 점심시간에 청소 한두 번 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그 반성문 쓰고 끝나는 거예요. 교내봉사. 근데 막 8시까지 할 정도면 심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점심시간에 30-40분 하고 끝나거든요. 처음으로 8시까지. 뭐 그냥 돌리는 거 아니야? 쓰레기 주우라고? 3시간 동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 다 하고 놀고 있었어요. 훨씬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거짓말의 느낌은 아니야. 수요일인데 학교 3시에 끝나는데 저희 수능도 그쯤에 끝나는 5시간. 아 근데 저희 교내봉사 학교 끝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올 시간 그러고 주고 하기도 해요. 알고 있어. 거짓말의 느낌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심스러운 거지. 이해가 안 되네. 교내봉사. 나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꾸중을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 근데 어떻게 살면 교내봉사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 단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진짜 답답해. 아무튼 뭐 학교 다니면서 나쁜 짓 하지 마시고 하면서 뭐 좋을 게 없으니까. 다 보는데 싸운 거 아니에요? 진짜 싸지 깠겠니? 그 사복 입다 걸렸어. 누구예요? 건우. 그래서 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아니 간단하잖아. 사복 입지 마. 네. 하고 안 입으면 안 걸리는 건데 사복 입지 마 했는데 사복을 또 입어. 그 사람이니 그게? 아이고 진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게? 학원에는 주말에도 교복 입고 오던데. 그니까 아니 주말에도 입을 옷 없다고 체육복 입고 오는 새끼가 학교에서는 왜 사복을 입냐고.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하여튼 뭐 그렇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명제 개념은 지난 시간에 다 나갔고 유형이 조금 남아 있어요. 1109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집합,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이 나와 있고요. 포함 관계가 다음 벤 다이어그램과 같을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그죠? P랑 Q랑 어떤 관계야? 서로소의 관계죠. 그죠? 교집합이 없습니다. 이해돼?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절대 성립 안 하고요. 그죠? 당연하게도 Q가 P의 부분집합이다도 절대 성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기를 보시면 보기 1, 2, 3, 4, 5번을 전부 다 봤을 때 뭐냐면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죠. 방향. 충분 조건은 정방향, 필요 조건은 역방향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야? 그 방향이 참이라는 얘기죠. 이해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참으로 밝혀졌다. 1번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죠? 2번 당연히 아닐 거고요. 3번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물어본 거냐면 P가 not Q이다 라는 게 참이냐고 물어본 거지. 그지? 얘를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 뭐야?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어때? 이거 맞아? 네. 맞죠? 그럼 3번이 정답이다. 이해되시나? 서로 소니까 가능한 관계죠. 자, 뭐요? 반대해도 되는 이거 5번은 5번 아니냐고? 필요 충분이면 뭐도 성립해야 돼? 이것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돼? 안 되잖아. 왜요? 왜요야? 안 되잖아. Q의 여집합 이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P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죠. 아니 그니까 Q의 여집합 이거 빨강색으로 칠한 게 P 안에 들어가 있냐고. 아니요.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성립해? 아,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지. 멍청한 놈아. 1112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나와 있고요. p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는 0이고 q는 x 마이너스 3은 0인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어떤 명제가 참이야? 어떤 명제가 참이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시면 어떤 명제가 참이죠? 어떤 명제가 참이야? 어떤 명제가 참이야? Q이면 P이다가 참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Q는 원소로 뭐 있어? 3 있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P도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Q가 P의 부분집합인 게 성립을 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요 2차 방정식은 Q에 있는 원소 3을 반드시 해로 가져야 돼. 이해돼? 얘 해가 3인 거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9 플러스 6 마이너스 A는 0. 그러면 A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15 하고 나오시면 되겠지.
자, 1119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는 절대값 2분의 x-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q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서 정답으로 쓰래요. 그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뭐가 참이냐면 p이면 q이다가 이미 참인 상태고, 요게 참이라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조건 p가 뭐냐면 부등식이고 q가 뭐냐면 부등식이야. 이해돼? 그러면 p의 부등식의 해가 q의 부등식의 해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p부터 푸시면 되겠죠? 요거 어떻게 푸시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죠? 이렇게 양변에 a 더해주시고 양변에 2 곱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됐어? 얘가 p를 풀면 이렇게 나온다. 다음에 이제 q도 풀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맞아.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식이 0보다 작다의 형태니까 두 근의 사이가 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q를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우리가 원하는 건 p의 범위가 q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되냐면 수직선 그리셔야 되고요. p가 q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요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만족해야 되는 게 요거 만족해야 되고 요거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등호. 여기 등호 붙여 안 붙여? 붙여요. 여기는? 붙여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 값의 범위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나오는 a 값의 범위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죠. 됐어? 그래서 2분의 7이 최대값, 2분의 3이 최소값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자, 1126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나와 있고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뭐 하셔야 돼? p이면 q이다도 참인 거고요.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진리집합끼리 관계를 비교를 했을 때 같으면 되겠지. 이해되시나? p에는 원소로 누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3이 있으시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q도 마찬가지로 원소로 마이너스 3을 들고 있어야 돼. 그지? 맞아? 들고 있는 거에 더불어서 둘이 같아야 되니까 원소가 마이너스 3만 있어야 돼. 이해되시나? 얘를 풀었을 때 해가 마이너스 3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그래서 a가 6이고 b가 9가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5. 쌤 탭에 Q 제로 나와 있어요. 책에 둘 다 P로 나와 있어요. 아 진짜예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 나도 여기 P라고 나와 있어.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 불편하잖아요. 네가 숙제를 안 한 게 더 불편해. 아니요. 왜요? 아니요. 그냥 확 넘어가고 알잘딱 하면 되는 거를 그냥. 자, 1129번. 세조건 PQR에 대해서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는? P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이죠? 나날이면 P다. not R이면 P다. 얘가 참인 거고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야? R이면 Q다. R이면 Q이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명제가 참인데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를 고르래요. 그죠? 보기가 5개인데 우리가 구한 명제가 2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우도 따져 보셔야 된다. 요거 대우하시면 뭐 되냐면 not P이면 R이다. 그죠? 요거 대우하시면 not Q이면 not R이다. 요거까지 참인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 not Q이면 P. 라고 보시면 3단 논법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요 명제의 결론인 not R과 요 명제의 가정인 not R이 겹치기 때문에 이어버리시면 되지. not Q이면 P까지 참이고요. 그럼 얘 대우인 not P이면 Q이다 까지 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은 거지. 됐죠? 요 6개 말고 1, 2, 3, 4, 5번 중에 있는 거 누구야? 2번이네요. (1132번) 다음 중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항상 참인 명제를 구하랍니다. 이거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잘 보셔야 돼. 한글로 나와 있잖아. 그지? 뭐냐면 단순하게 수식을 갖다가 한글로 바꾼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하게 하려면 P라는 명제에다 뭘 집어넣냐면 게임을 잘한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오케이? Q라는 조건에다가는 자율주행차를 좋아한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R이라는 조건에는 운전을 잘한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준 게 어떤 게 참인 거냐면 P면 Q이다가 참인 거고요. Q이면 R이다가 참인 거지. 그지? 그러면 3단론법에 의해서 P면 R이다도 참인 거고요. 요거 각각을 전부 다 대우를 하신 것도 당연히 참이겠죠. not Q이면 not P다. not R이면 not Q다. not R이면 not P다. 요거 6개가 참입니다. 그죠? 그러면 보기로 돌아와서 봤을 때 1번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게임을 잘한다. 요거 뭐 물어보는 거야? PQR로 따져봤을 때? R이면 P다. R이면 P다.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럼 1번 탈락. 2번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한다. 뭐 물어본 거야? P면 R이다 물어본 거죠. 그죠? 있죠? 그럼 2번이 정답이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뭐 29번. 2번 아니야? 참인 명제 고르세요. 아 골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명제가 문제풀이가 끝났죠? 다음에는 이제 절대부등식 개념 나갑니다.
절대부등식.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명제에서 고난이도를 담당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절대부등식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절대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이거를 갖다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게 뭐가 있냐라고 단적인 예를 살펴보면 그냥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나?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니야? 맞죠? 무조건 성립하는데 여기다가 살을 덧붙이자면 이런 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봐봐. 그럼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렇죠? 이해돼? 하품 좀 그만하고 제대로 듣고 있는 거지? 심히 걱정이 돼, 호원아. 코 좀 그만 만지고. 응? 알겠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민건이한테 졌잖아.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 하지만 이미 일어나버린 일인데 뭘 말이 안 돼. 순서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화이팅 하자. 왜 이렇게 반응이 미지근해? 뒤질래? 열심히 들으라고. 더 열심히 들으라고. 이런 거예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x값뿐만이 아니라 뭐 a랑 b값 혹은 x랑 y값 어떤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가장 쉬운 형태의 절대부등식이에요. 이해돼? 어떤 조건을 갖다 붙여도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절대부등식을 세부적으로 한번 배워보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부등식의 증명을 할 줄 알아요. 부등식의 증명. 뭘 증명하냐면 어떤 A가 어떤 B보다 크대. 이게 맞냐야. 알겠어? A가 B보다 크다. 저 부등식이 맞느냐 틀리냐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부등식을 검증해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제일 간단하고 제일 좋은 거. 그냥 숫자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어? 이렇게? 이게 문제겠어? 어? 이렇게 써 있는데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 첫 번째가 뭐냐면 빼기. 알겠어? 내가 A에서 B를 빼봤는데 얘가 양수야. 그러면 A, B 중에 누가 더 커? A가 더 큰 거죠. 그죠? A에서 B를 빼봤는데 얘가 음수야. 그러면 누가 더 커? B가 더 크죠. 요거 이해돼? 다 이해되시죠? 뺄셈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단계에서 그냥 뺄셈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그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눗셈. 내가 A를 갖다가 B로 나눠봤어. 그런 형태지 지금. A를 B로 나눈 형태인데 얘는 0이랑은 비교할 수 없겠지. 나눴을 때 0이 나오면 A가 0이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숫자 몇이랑 비교를 해야 돼? 1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 A를 B로 나눠봤더니 1보다 커. 그러면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큰 거죠? 분자가 더 커야 전체 값이 1보다 큰 거잖아. 그지? 이해돼? 내가 A를 갖다가 B로 나눠봤는데 1보다 작아. 그럼 A랑 B 중에 누가 더 커? B가 더 큰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쉬운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제곱을 제일 많이 써먹어야 돼. 알겠어? 제곱을 제일 많이 써먹는 거야.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가장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요 정도로 예를 들 수 있겠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클 것이냐를 빼기로 비교할 수 있어?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거냐면 제곱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제곱을 하면 루트가 털어지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제곱은 루트가 씌워져 있는 형태인 경우에는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곱을 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비교하고 싶은 두 값이 양수면 오케이? 내가 비교하고 싶은 두 값이 양수면 a제곱이 b제곱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야. 이해돼? 내가 비교하고 싶은 두 값 a, b가 둘 다 0보다 커. 근데 원래 건 잘 모르겠지만 제곱을 해보니까 알겠어. 그러면 원래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a, b를 둘 다 봤는데 둘 다 이번에는 음수야. 근데 제곱을 해봤더니 a제곱이 b제곱보다 커. 그러면 부등호가 반대로 가셔야 돼. 이해되시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A는 양수고 B는 음수면 어떻게? 둘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제곱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음수니까 당연히. 맞아? 얘는 제곱으로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더 큰 거니까 멍청하게 해볼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요 단원에서 부등식을 증명하라. 이 부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라 했을 때 제일 많이 쓸 건 제곱의 형태고요. 알겠어? 이 제곱을 했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A랑 B가 절대 숫자로 안 나와. 그렇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당연한 얘기지만 A랑 B가 절대 숫자로 나오지 않고요. A나 B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다항식으로 존재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떤 식을 제곱을 했을 때 이 식이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보다 크냐 작냐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많이 쓰이는 성질은 실수는 제곱을 했을 때 0 이상이다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 요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는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실수의 제곱의 형태를 내가 만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형태를 제일 많이 쓴다. 알겠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목적으로 찾아 나가야 돼. 알겠어?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차차 경험치를 쌓아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네, 혹시 흰색 볼펜 있으세요? 세대 맞을래? 제가 필통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니까요. 이거 솔직히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누구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인데 잘 들으세요. 산술평균은 뭐냐면 우리가 맨날 쓰는 평균을 그냥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러면 두 수 A, B가 있을 때 요 녀석의 산술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B죠. 이해돼? 이해돼? 네. 다음에 기하평균인데 기하, 어떤 도형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평균인데 얘는 뭐냐면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 알겠어? 그러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야. 그럼 얘는 넓이가 얼마야? AB죠? 얘랑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이 있어. 그럼 얘도 넓이가 AB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 루트 AB죠. 요 루트 AB를 갖다가 기하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 그러면 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갖다가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의 관계가 있다. 알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아 그렇구나 하고 외워서 쓰시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돼? 왜 이런 관계가 있냐면 잘 봐봐. 지금부터 요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한 거야. 증명을 할 거야. 앞에서 배웠던 부등식의 증명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요거를 증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어? 그럼 봐봐. 일단 분수는 좀 거북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하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1, 2, 3번이 있었잖아. 그지? 1번으로 증명할 수 있나? 루트 껴있는데? 없어요. 2번 나눗셈으로 증명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3번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을 할 거야. 요렇게. 오케이? 알겠어? 이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좌변 양수지 지금, 그죠? 우변 양수지? 그럼 제곱한다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죠?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건데 좌변은 제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지. 이해돼? 우변은 뭐냐면 4AB예요. 이해되시나? 그러면 여기도 지금 부등식인 거잖아. 그지? 맞아? 이 다음에는 1, 2, 3번 중에 뭘 써야겠어? 1번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변을 갖다가 좌변으로 이항을 시킨다. 이해돼? 그러면 지금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우리가 밝혀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실수의 성질 중에 여기서 중요하게 쓰이는 게 누가 있다 그랬어?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다가 쓰인다 그랬지. 그지? 얘를 어떤 하나의 통째로 제곱으로 묶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절대부등식 아니야? 이해돼? A, B가 둘 다 실수면서 양수예요. 그러면 A-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수일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그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이해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증명을 해낸 거지. 이해돼? 요것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면서 박스를 파던지 서술형으로 내던지. 아시겠어? 요렇게 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야. 어떤 두 수 A, B가 둘 다 0보다 클 때 이 관계는 무조건 성립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형태는 누구냐면 양변에 2를 곱한 형태를 훨씬 더 많이 쓰긴 해. 알겠어? 그래서 문제도 요 형태를 기준으로 풀 거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알겠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A 플러스 B의 값을 줘. 무슨 얘기냐면 좌변을 상수항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좌변의 값을 줬어. 좌변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 우리가. 이게 1이다, 2다, 3이다, 100이다. 숫자로 나타냈으면 우변에 있는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 두 번째는 뭐냐면 A 곱하기 B의 값을 줬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을 줬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우변이 상수로 바뀌면 A 플러스 B는 우변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왜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잘 봐. 예를 들어서 A가 2보다 커. 오케이? 그러면 A의 최소값은 얼마야? 3. A가 2보다 커. 그럼 A의 최소값이 얼마야? A는 실수야. A의 최소값은 얼마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많아.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될 수 있는 게 많다라기보다는 2보다 진짜 굉장히 조금 큰 수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없어.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 등호 하나 붙으면 이때 A는 최소값이 얼마라고 할 수 있어? 2라고 할 수 있어. 이해돼? 그러면 지금 이 산술기하 문제에서 좌변의 값을 줬으면 우변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 우변의 값을 줬으면 좌변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최대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얼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등호가 달려있고, 그지? 이때를 생각해봐. 최소값이 2잖아. 그지? 최소값일 때가 언제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이지. 그럼 얘 최대값이나 얘 최소값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이때 등호가 성립을 할 텐데 최대값이고 최소값일 때는 언제냐면 A는 B일 때. 이때가 뭘 말하는 거라고? 등호가 성립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등호가 들어있어야만 최대값, 최소값을 말을 할 수 있고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그때는 언제냐면 등호가 성립하고 있을 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A랑 B가 같을 때만 성립을 하고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 요것도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다음 절대부등식. 요게 마지막이에요.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산술기하 평균도 그렇지만 절대부등식은 뭔가
물론 이해를 하면서 풀면 당연히 좋겠지만 산술기하 평균 이해 잘 못해도 돼요. 저게 왜 저렇게 되지 몰라도 기계적으로 푸시면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 증명도 해주고 의미도 말씀을 드렸다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겠지. 근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그냥 쓸모 없습니다. 그냥 외워서 쓰시면 돼요. 요렇게 생긴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변은 1차식의 제곱의 형태야. 맞아? ax 플러스 by라는 1차식의 제곱의 형태고요. 좌변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1차식의 개수의 제곱의 합 곱하기 문자 미지수의 제곱의 합 요런 형태야. 알겠어?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할 때는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면 요 1차식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 문제에서 1차식을 줄 거야. 1차식을 주고 개수 제곱의 합을 주던지 미지수 제곱의 합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주지 않은 것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돼? 얘는 무조건 암기로만 가시는 거고요. 사실상 문제 푸는데 나올까 말까 한 단원인데 나오면 틀려야 돼.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알겠어? 코시 슈바르츠는 시험에 나올까 말까 한데 기억을 못하면 틀려야 되는 거고요. 기억하면 그냥 푸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코시 슈바르츠 짧게 증명 한번 해드리면 좌변 전개하시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우변 전개하시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오케이? 이거 싹 다 좌변으로 넘기시면 좌변에는 뭐가 생기냐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x제곱 이렇게 생깁니다. 알겠어? 그러면 좌변을 인수분해 할 수 있나? 라고 보시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ay 마이너스 bx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 전체가 제곱의 형태로 묶였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해서 절대부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고. 알겠어? 얘도 산술기하 평균과 마찬가지로 최대값이나 또는 최소값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등호가 성립할 때고,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알겠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b의 제곱 붙여주면 노트가 없으신가 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부등식 문제풀이 갑니다.
자, 1158번. A, B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절대 부등식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아닌 걸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부등식 증명하는 방법 1, 2, 3번과 실수 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제곱. 제곱? 제곱? 제곱해? 해도 돼? 근데요? 될까 안 될까? 되지 않아. 되죠? 자, 좌변 제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더하기 2 우변은 4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2를 넘겨요. 2를 넘겨? 아, 4를 넘기는 게 더 좋아 보이죠? 그죠? 4를 넘기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요. 요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 그죠? 인수분해 하시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요거 맞아 틀려? 무조건 성립하는 애지, 그지? 좌변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1번은 절대 부등식. 2번은요? 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뾰족한 방법이 없어. 이미 우변이 0이 돼버렸어. 그지? 맞아?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할 필요는 없고 바로 뭘 가시면 되냐면 요 제곱의 형태를 뽑아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이거 표준형 맞지? 그럼 봐봐.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0 이상이지. 거기다 4분의 3 더했지. 그럼 0보다 커? 무조건이죠. 2번도 절대 부등식. 됐어? 3번은요? 제곱 푼 다음에 빼야죠. 그죠. 제곱을 푼 다음에 빼시면 되겠지. 좌변을 전개하시면 요렇게. 좌변으로 넘기면 요렇게. 그지? 인수분해 하시면 요렇게. 필기는 안 해, 호원아? 그러면 3번도 절대부등식이죠? 4번은요? 4번은요? 뭔가 루트가 씌워져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봐. 그래서 좌변이 무조건 0 이상이면 4번도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a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2a도 있어.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표준형 만들어. 이해돼? 다음에 b제곱이랑 마이너스 2b 가지고 또 표준형 만들어. 마이너스 2는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이해돼? 그럼 봐봐. 정리를 하면 요거지. 이해되냐? 그럼 얘는 성립하는 애야? 안 하는 애야? 얘 0 이상이지. 얘도 0 이상이지. 거기서 4를 뺐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아? 모르지. 4번은 틀렸어. 4번이 정답이야. (5번은) 어떻게 할 것 같아? 5번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절대값 끼워져 있네. 제곱해요.
제곱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죠? 5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조건 맞아. 그죠? 얘는 무조건 맞아. 왜냐면 양수 더하기 양수고요. 얘는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애랑 1을 더한 다음에 양수로 뽑아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좌변이 더 크거나 같아. 무조건인데 그래도 이것보다 어려운 형태로 절대값이 끼워서 나올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는 제곱을 하시면 되는데 좌변은 제곱하시면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플러스 1이죠. 우변은 뭐가 되냐면 그냥 요렇게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똑같은 애들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그 다음에 2도 그러면 약분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게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냐인데 무조건이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5번도 절대 부등식 참이다. 알겠어?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5개가 다 나와 있어요. 한 문제에. 알겠어? 요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 (1164번) 두실수 A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만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이것도 절대 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 그지? 기억은 어떻게 하시면 돼? 제곱? 기억은 일단 맞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약간은 당연한 얘기니까. 결국에 이 절대값을 씌워져 있는 형태의 부등식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A랑 B의 부호가 다를 때 문제가 발생을 해. 맞아? 왜 어렵냐면 A, B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기억 같은 경우는 A, B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니 애초에 그 다르지만 양수로 뽑아내서 더한 거랑 계산이 돼서 양수로 뽑아낸 거랑 얘가 당연히 더 크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도 애매하니까 해보자면 좌변은 제곱하시면 요렇게 우변은 제곱하시면 이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B죠. 그러면 날라가니까 남는 게 AB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변은 또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 AB랑 똑같아. 당연한 얘기죠. 이해돼? 그래서 기억은 참. 니은은요? 니은도 제곱해보시면 되겠지. 좌변 제곱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지? 우변은 제곱하시면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요렇게 나오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어때? 또 똑같은 거 날려주시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니은 맞아 틀려? 맞아요. 디귿도 어때? 제곱해보시면 알겠지, 그지? 제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좌변에 마이너스 2ab 남을 거고 우변에 2 절대값 ab 남겠지. 이해돼?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ab가 마이너스 절대값 ab보다 크거나 같냐? 예, 당연하죠. 이해돼? 여기까지? 리을은요?
리을은요? 좌변에 마이너스 2ab 남고요. 우변에 마이너스 2 절대값 ab 남지. 그럼 얘도 성립하는 거죠. 그럼 정답은 5번이지. 자, 1168번. 두 양수 x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b의 합 a 플러스 b를 구하랍니다. 가는 x 플러스 y가 4일 때 xy의 최대값은 a다. 나는 xy는 3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은 b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정확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잘 봐. 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냐면 일단 뭘 줬냐면 두 양수라고 줬어요. 산술기하의 전제 조건에 A, B가 양수여야 된다는 말이 있었지, 그지? 문제에서 일단 양수임을 명시를 해줬고 구하라는 게 더하기가 값이 나왔을 때 곱하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고 곱한 거의 값이 나왔을 때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왔죠? 그럼 산술기하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 알겠어? 일단 양수라고 언급됐을 때부터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한 거의 값을 줬을 때 곱한 거의 최대값, 곱한 거의 값을 줬을 때 더한 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산술기하인 줄 아셔야 돼요. 알겠어? 그럼 산술기하 간다. 잘 봐. x랑 y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그지? 기준은 항상 어디냐면 덧셈의 형태가 기준이에요. 알겠어? x 더하기 y는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가 산술기하 평균인 거지. 이해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x 더하기 y가 얼마야? 4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루트 xy가 2보다 작거나 같지, 그지? 그러면 양변을 제곱했을 때 xy의 최대값이 얼마야? 4. 됐어? 현우야 듣고 있어? 2번은요? 2번도 곱한 거의 값을 주고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지? 기준은 누구라고? 기준은 누구라고? 예? 덧셈이라 그랬지? 더한 형태가 기준이라 그랬어. 그래서 덧셈의 형태를 기준으로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3x 더하기 4y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데 잘 봐. 얘가 a인 거고요. 얘가 b인 거야. 그지? 맞아? 우변은 뭐가 와야 되냐면 2루트 ab가 와야 돼. 근데 이번엔 a가 3x고 b가 4y니까 우변이 뭐가 와야 되냐면 2루트 12xy가 와야 돼. 맞아? 이해돼 여기까지? xy가 얼마야? 3이라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루트 36이니까 36 루트로 빼내시면 1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이 얼마야? 12죠? 되셨나? 산술기하 요렇게 쓰는 겁니다.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잘.
자, 1174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3A 플러스 2B 곱하기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무슨 문제일까? 합 뭐? 아니 합? 곱 곱? 아니 무슨 문제냐고. 바로. 무슨 문제냐면 산술기하 평균 문제예요. 오케이? 왜?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임을 줬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여있는 식에다가 산술기하 평균 때려 박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까? 문제가 무조건 두 종류라 그랬어. 그지? 더한 거의 값을 주고 곱한 걸 물어보던지 곱한 거의 값을 주고 더한 걸 물어보던지. 그지? 이 문제는 더한 걸 줬어? 곱한 걸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 그지? 이거 지금 문제만 딱 봤을 때 준 게 없잖아. 여기 중에 숫자로 나온 거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 노말한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을 절대 적용을 할 수 없어. 이해돼? 그럼 뭐 해봐야 되냐면 전개해봐야 돼. 9 더하기 B분의 6A 더하기 A분의 6B 더하기 4. 그러니까 얘는 식을 정리하시면 뭐냐면 B분의 6A 더하기 A분의 6B 더하기 13이라는 식이야. 전개해놓고 봤을 때는 더한 걸 줬어? 곱한 걸 줬어? 곱한 걸 줬죠? 아니야? 이 값이 얼마인지 준 거야? 문제에서?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36이지. 그럼 곱한 걸 준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 두 개를 덧셈의 형태로 봐야 되는 거지.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A, B의 값을 우리가 구해낸 거야. 문제에서 준 거예요. A 곱하기 B의 값을.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값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A로 보면 되고 얘는 B로 보면 돼. 그럼 플러스 13은 어떻게 하시면 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플러스 13은? 그냥 데리고 다니면 돼요. 왜? 상수잖아, 상수. 그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상수니까.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적용한다라고 하시면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면 되잖아. 그지? 2루트 B분의 6A 곱하기 A분의 6B 플러스 13은 데리고 다녀. 알겠어? 그럼 우변 정리하면 얼마 돼? 요거 둘이 곱하면 36이었잖아. 그지? 그럼 12 더하기 13이니까 25네. 아, 얘는 최소값이 25다. 이해됐어? 이해되고 있어? 졸려? 여기 똑바로 들어야 돼. 진짜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와. 뭐 제대로 안 해놓으면 산술기가 싹 다 나간다. 싹 다 안 나가요. 어? 얘가 싹 다 안 나가요. 싹 다 안 나가냐고? 네. 아니 다 할 건데? 왜? 아니 싹 다 나갔다 하시지 않았어요? 시험에서 싹 다 틀린다고. 자, 1182번. x가 5보다 클 때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1의 최소값을 m. 그때 x의 값을 n이라고 할 때 상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죠?
뭐 하는 문제? 산술기하 하는 문제다. 알겠어? 얘는 뭘 준 거야? 덧셈을 줬어? 곱셈을 줬어? 쌤? 곱셈을 줬어요. 어디서 눈치를 챌 수 있냐면 최소값을 구하라 했을 때부터 눈치를 챌 수 있어야지.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산술기하잖아. 그지? a 플러스 b는 얘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는 최소값을 구하라 하고 얘는 최대값을 구하라 한다고. 알겠어?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 하면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얘를 준 거지. 알겠어? 그러면 안 보이잖아. 찾아내면 되지. 이해돼? 얘를 덧셈의 형태로 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곱셈했을 때 얘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 x를 a로 보고 x 마이너스 5분의 1 b로는 그럼 곱하면 얼만데? x 마이너스 5분의 x. 숫자요? 아니죠? 값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곱했을 때 사라지게끔 바꿔야 되는데, 오케이? 곱했을 때 사라지게끔 바꿔야 되는데 분모를 건드리기가 쉬워? 그냥 여기 있는 애를 건드리기가 쉬워? x를 건드리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를 x-5로 만들어. 그리고 뭐 해주면 똑같아? 플러스 5 해주면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할 수 있어.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면 되는 거지. 산술기하 하시면 2루트 x-5 곱하기 x-5분의 1이고요. 뒤에 플러스 5는 데리고 다니면 된다. 그러면 우변 계산하시면 얼마야? 7이네. 됐어? 그러면 최소값 m은 7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x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네. 이건 어떻게 구할까? 그때 x값, 최소값일 때의 x값. 최소값일 때가 언제라 그랬어?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일 때가 언제라 그랬어?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땐 언제라고? AB가 같을 때. 여기서 A는 얘지. A랑 B가 같을 때. 요거 푸시면 X값이 나오는 거예요. 양변에 X-5 곱해주시면 X-5의 제곱은 1이고요. 그러면 X-5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6 또는 4인데 6이랑 4 중에 누구야? 6이죠? 왜냐면 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N값은 5가 되시면 된다. 저 1189번 길이가 60m인 철망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우리 전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죠? 직사각형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가로를 x, 세로를 y로 둔다. 가로를 x, 세로를 y로 둔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숫자를 x랑 y로 표현을 해봐야 돼.
오케이. 얘는 뭐야? 요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체 길이잖아. 그지? 가로가 2개니까 2x고요.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y지. 그럼 얘를 더하면 60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지? 맞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이 녀석의 넓이, 전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한 거니까 직사각형이라 가로 곱하기 세로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지. 이렇게 놓고 보면 문제가 어때? 산술기하죠? 이해돼? 기준은 누구라고? 덧셈의 형태가 기준이라 그랬어. 알겠어? 그러면 얘 2x 플러스 5y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시면 2루트 10xy지. 맞아. 좌변은 얼마냐면 60이죠. 나누시면 30이고요. 제곱하시면 900. 10xy니까 90이 최대값이다. 이해됐어? (1195번)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그 다음에 x 플러스 2y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를 구하래요. 그죠? 무슨 문제? 코시 슈바르츠 문제야. 왜? 양수 조건이 없어. 맞아? 맞아? 산술기하 평균의 문제는 무조건 문제 첫 줄에 양수 조건이 잡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x나 y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 실수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그럼 코시 슈바르츠 문제로 바로 트셔야 돼. 이해돼? 코시 슈바르츠 어떻게 생긴 거였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코시 슈바르츠야. 그지? 우변에 있는 게 뭐라 그랬냐면 1차식의 제곱이라 그랬어요. 그죠? 문제에서 준 거 중에 1차식 누구야? 얘지. 그럼 우변에 얘 끼워 넣으면 되겠네. 맞아? 얘는 뭐라 그랬어? 1차식 개수 제곱의 합이라 그랬지. 그지? 얘 개수 얼마야? 1. 얘는 2.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죠. 이해되시나?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문자의 제곱의 합이라 했는데 얼마래? 5래. 이해됐어?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5가 x 플러스 2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의 형태니까 x 플러스 2y 제곱을 풀어내시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되겠지.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해됐어? 자, 1201번.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하시나? x, y 잡아야죠. 그렇죠. 직사각형 나왔으니까 또 가로가 x, 세로가 y. 그러면 요 x, y 가지고 문제에 나온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됐죠? 여기까지?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여기서 둘레가 뭐냐면
2x 플러스 2y지.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알겠어? 뭐 하는 문제인 것 같아? 뭐 쓰는 문제인 것 같아? 코시 슈바르트 쓰는 문제예요. 그죠? 이해되시나?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만약에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문제야. 맞아? 넓이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면 산술기하 평균 쓰는 문제예요. 왜냐면 곱한 거의 형태니까. 근데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형태가 1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며. 이해돼? 산술기하 평균은 1차식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1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래? 코시 슈바르트죠? 우변이 2x 플러스 2y의 제곱이 오시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좌변은 뭐가 와야 돼?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문자 제곱의 합인데 걔가 25잖아. 됐어? 그러면 좌변이 얼마냐? 200이죠? 그럼 요거 제곱 또 루트 씌워주시면 2x 플러스 2y는 루트 씌우면 얼마야 또? 10루트 2 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루트 2보다 크거나 같겠지. 최대값은 10루트 2가 되시면 됩니다. 됐나? 요렇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기말고사는 숙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알겠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중앙고는 중간고사보다 쉬울 거고 중앙고 기말은 중간고사보다 쉬울 거야. 어려워봤자 중간이랑 비슷하다 정도. 알겠어? 왜냐면 중간고사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백은 무조건 중간고사보다 어려워. 응? 지금 중간고사 등급컷 보니까 89.2점으로 잡혔더라고. 1등급 컷이. 말도 안 되는 점수죠. 높지. 왜? 시험이 쉬웠으니까. 그래서 이거 원래 송민건 있을 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점수가 실제 자신의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너무 쉽게 나왔어. 몇 점입니까? 누가? 민건이 거의 70점에 육박해. 너무 쉽게 나왔어. 말 같지도 않게 문제를 내가지고 너무 쉽게 나와서 기말고사는 무조건 중간고사보다 어렵게 낼 거고 무조건 점수 15점 이상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돼. 더군다나 지금 기말고사를 보는 내용은 굉장히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숙제나 아니면 옆에서 설명하는 걸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점수 날아가는 거 금방이야. 더군다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라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끝나면 겨울방학이고 겨울방학 끝나면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공부를 놓아버리고 싶은 욕망이 샘솟는 시기란 말이지. 근데 이 시기를 잘 참지 못하고 실제로 공부를 놔버리면 없어. 표본이 없어. 표본이. 그 애들이 뭘 하고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원 선생의 입장으로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연락도 유지가 되면서 차후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딱 이 시기에 공부를 손 놓고 공부 빠이빠이 하는 애들은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될 뿐더러 주변 애들도 소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뭘 하고 사는지에 대한 표본이 없어요. 데이터가 없단 말이야.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이어도 공부를 안 했던 애들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금 딱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2학년까지 공부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치동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중간고사로. 알겠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숙제를 기말고사 때는 제발 열심히 좀 합시다. 밀리지 말고. 호원아 알겠어?
제대로 대답해줘.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쉬었다가 숙제 질문 받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